끌어당김의 원리를 뇌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해낸 당신이 플라시보다 조 디스펜자. 당신의 인생은 이 책을 읽기 전과 읽은 후로 나뉘게 된다. 인간관계, 공부, 일 금전상의 문제부터 전반적인 행복의 문제까지 우리가 아는 거의 모든 일의 성공과 실패에는 우리 마음이 말할 수 없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책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자원인 마음에 대한 뛰어난 탐구서로 성공을 위해 마음의 상태를 최적화하는 실질적인 기술들을 제공한다. 디스펜자 박사는 복잡한 개념들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때문에 누구든 뭔가를 얻어갈 수 있을 것이다. 다니엘 G. 에이맨. 요즘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화제는 단연코 성공이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 성공을 위한 끌어당김이란 화두도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그중 끌어당김의 원리를 뇌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해낸 책이 있다. 바로 당신이 플라시보다이다. 인간에게 내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뇌과학적으로 증명해낸 그의 책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인지 알아보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1986년 4월의 어느 날, 조 디스펜자는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팜스프링스 철인 3종 경기에 참가했다. 나이는 23살. 수영 레이스를 마치고 자전거 레이스를 하던 중 거의 시속 90km로 달려오던 빨간색 SUV가 뒤쪽에서 그를 강타했다. 그는 그 사고로 척추뼈가 6개나 부러졌다. 흉추 8, 9, 10, 11, 12번과 요추 1번의 압박골절을 입었으며 흉추 8번은 60% 이상이 부서지고 척수를 보호하는 원호궁은 부서져 프레첼빵 모양으로 비틀어졌다. 척추뼈가 압박되어 부서지면 뼈들이 어디론가 흩어지게 되는데 그의 경우 부서진 뼈 조각들 상당수가 척수 쪽으로 돌아갔고 이는 결코 좋은 양상이 아니었다. 병원에서는 해링턴 로드를 심는 수술을 권했고 그 수술을 받게 되면 최소한 걸을 가능성은 있다고 했다. 그 수술을 받는다고 해도 어느 정도는 장애가 남을 것이고 남은 평생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하지만 그 수술을 받지 않는다면 온몸이 마비될 거라고 했다. 하지만 그는 그 수술을 받지 않기로 결정한다. 그는 인간의 몸속에는 생명력을 주는 보이지 않는 지성 혹은 의식이 있다고 믿었고 그 지성이 매 순간 인간을 지지하고 유지하고 보호하고 치유한다고 믿었다. 그 지성이 2개에서 시작해 거의 100조 개에 이르는 분화된 세포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매일 인간의 심장을 수십만 번 뛰게 하며 그것이 매 초마다 각 세포 안에서 수십만 개의 화학적 반응들을 조직한다. 그것이 하는 놀라운 기능들은 그 외에도 수없이 많다. 그는 만약 그 지성이 실제하고 그래서 그것이 기꺼이 온 마음을 다해 사랑으로 그런 놀라운 능력들을 증명하고자 한다면 그도 외부 세계에 대한 관심을 거두고 내면으로 들어가 그것과 만나 관계를 만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2가지 결심을 한다. 첫째, 매일 내 안의 지성에게 모든 의식을 집중해서 그것에게 나의 계획을 순서대로 아주 자세히 말해주고 그 견본과 비전을 보여준 뒤 무한한 힘을 가진 그 위대한 마음에게 나를 온전히 맡겨 그것이 나를 치유하게 한다. 둘째, 내가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것은 그것과 관련된 어떤 생각도 머릿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그는 담당 의료진의 충고를 듣지 않고 당시 가까운 친구들과 함께 살던 집으로 돌아갔다. 그 집에서 그는 치유에 집중하며 석 달을 머물렀다. 그가 그의 몸을 치유한 방식은 아래와 같다. 내 안에 그 의식이 내 노력에 주의를 기울일 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의식에게 보여주고자 했다. 나는 그 의식이 나의 절대적인 참여를 요구한다는 것을 잘 알았다. 그것은 내가 순간에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즉, 과거를 생각하거나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거나 외적인 삶에 집착하거나 고통이나 증상에 집중하지 않고 순간에 살아야 했다. 인간관계에서도 그렇듯 상대가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있는지 아닌지는 금방 알 수 있지 않은가? 의식한다는 것은 알아차린다는 뜻이고 알아차린다는 것은 주의를 집중한다는 뜻이며 주의를 집중한다는 것은 현재에 존재하며 주목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의식은 내가 현재에 존재할 때와 그렇지 못할 때를 알아차릴 터였다. 다시 말하자면 그 의식의 마음과 교류할 때 나는 전적으로 현재에 있어야만 했다. 즉, 나의 현존과 나의 의지와 나의 마음은 그것의 현존과 그것의 의지와 그것의 마음에 딱 들어맞아야 했다. 그리고 그는 하루에 2번 각각 2시간씩 내면으로 들어가 그가 의도한 결과의 그림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그 그림은 당연히 완전히 치유된 척추 그림이었다. 그러면서 그는 그가 얼마나 무의식적이고 산만하게 살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다고 한다.
위기나 트라우마의 순간 우리는 원하는 것보다 원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는데 너무도 많은 주의와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다. 그의 치료 과정은 지난한 작업이었고 거듭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 그가 해온 어떤 일보다도 힘들었지만 그의 안에 있는 관찰자가 알아보려면 그 최종 그림이 깨끗하고 명확하고 중간에 끊어짐 없이 계속 그려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지성이 해낼 것이라고 그가 희망하고 확신했던 일을 그것이 정말 할 수 있게 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의식적인 상태로 남아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렇게 그 의식에 집중하려고 자기 자신과 싸우고 애쓰며 6주를 보내고 나서야 비로소 중간에 멈춤 없이 내면의 재건 과정을 마칠 수 있었다고 한다. 뭔가 옳구나 하는 느낌이 들면서 딸깍하는 소리, 뭔가 딱하며 분명해진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 그리곤 완성되고 온전해진 것 같은 느낌, 만족스러운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 처음으로 그의 몸과 마음이 진정으로 깨어있고 진정으로 편안했다고 한다. 머릿속에 어떤 수다도 분석도 생각도 집착도 시도도 없이 홀가분해지면서 일종의 평화와 고요가 가득한 느낌, 과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이 더 이상 하나도 문제될 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그런 깨달음에 이르자 치유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면서 동시에 척추를 재건하며 원하는 심상을 창조하는 일이 매일 조금씩 더 쉬워지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상당히 의미 있는 생리적 변화들이 일부 느껴졌다. 그때부터 그는 변화를 위해 내면에서 그가 하던 일을 그의 방, 즉 그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과 연결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더욱 발전해서 그가 다시 일어나서 걸을 수 있게 된다면 할 수 있는 일들, 예를 들면 물가에 나가서 다시 일몰을 보게 된다면, 친구들과 다시 음식점에 가서 점심을 먹게 된다면 어떨까 같은 생각들을 하기 시작한다. 샤워를 하며 얼굴과 몸에 물을 맞는 느낌, 샌디에이고 해변을 걷는 느낌, 얼굴에 바람을 맞는 느낌 같은 것도 상상했다. 사고 전에는 진정코 한 번도 대단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는 일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같이 소중한 일들을 그가 이미 그곳에 가 있는 듯 느껴질 때까지 그 모든 일을 가슴 깊이 끌어안았다. 이러한 일들을 그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나는 양자장 속에 존재하는 미래의 모든 가능성들에 대해 생각하고 그 각각의 가능성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중이었다. 그리고 내가 의도적으로 어떤 미래를 선택한 다음 그 미래에 느끼게 될 고양된 감정까지 미리 느낀 그 순간 내 몸은 실제로 자신이 이미 그 미래를 경험하고 있다고 믿었다. 원하는 운명을 바라보는 나의 능력이 갈수록 더 날카로워지면서 내 몸의 세포들은 스스로 재조직하기 시작했다. 나는 새로운 유전자들의 새로운 방식으로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고 그러자 내 몸은 정말로 빠르게 회복되어 갔다. 그는 양자역학의 주요 법칙 중 하나를 배우고 있었다. 마음과 물질이 서로 분리된 요소가 아니고 의식적, 무의식적 생각과 느낌이 바로 우리의 운명을 지배하는 청사진이라는 것 말이다. 인간의 마음과 양자장 내 무한한 가능성의 마음 안에는 모든 가능한 미래를 구현하게 하는 끈기와 확신과 집중의 능력이 들어있다. 잠재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모든 미래 현실을 끌어내려면 이 두 마음이 반드시 함께 일해야 한다. 사고 후 9주 반이 지났을 때 그는 일어났고 일상으로 돌아왔다. 보조장치를 집어넣지도 않았고 수술도 받지 않았다. 그는 완전히 회복되었다. 일상으로 돌아온 그는 예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몸과 마음의 연결, 그리고 물질을 지배하는 마음의 개념을 조사하고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팀을 만들어 미국 전역은 물론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워크숍을 열고 뇌가 작동하는 법과 신경생리학적 원칙들을 이용해 생각을 재설계하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지 정보만 나누었지만 그 정보를 보강하는 명상법을 추가했고 그 워크숍에 참가한 사람들의 삶 또한 바뀌어 나갔다. 이 워크숍에서의 정보가 쌓여가면서 그는 양자역학 연구자들을 포함한 연구팀을 만든다. 그리고 그 연구자들은 각자의 장비로 전자기장 흐름을 측정해 워크숍이 진행되는 동안 방 안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변화를 살폈다. 또 참가자들의 몸 주변과 그 몸의 에너지 센터들의 에너지장도 측정했다. 그리고 사람들의 뇌 속 세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기 위해 워크숍 전후로 많은 참가자들의 뇌를 촬영했고 건강과 관련해서 보고한 주관적인 변화들을 마침내 과학적인 측정 방식으로 포착해서 객관적으로 기록을 시작했다. 현대에는 신비주의를 설명할 가장 적당한 언어는 과학이다. 그는 사람들이 외부의 어떤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을 믿기 시작한다면 스스로 내면의 어떤 것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면 플라시보를 먹은 사람과 똑같은 상태를 스스로 만들 수 있다면 그리고 플라시보 효과의 본질을 제대로 알면 약이나 주사가 하는 일을 인간도 똑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원하는 변화를 어떻게 생각만으로 이루어낼 수 있다는 말일까? 우리는 습관의 산물들이다. 우리가 매일 하는 생각의 90%는 어제도 했던 생각들이다. 우리는 매일 침대에 똑같은 쪽에서 일어나고 욕실에서 똑같은 일을 보고 똑같은 길을 운전해 가고 똑같은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잘 아는 똑같은 일을 한다. 그리고 다음 날에도 똑같은 일들을 똑같은 루틴으로 반복한다. 같은 생각이 같은 선택을 이끈 것이다. 같은 선택은 같은 행동을 이끌고 같은 행동은 같은 경험을 창조한다. 같은 경험은 같은 감정을 생산하고 같은 감정은 또다시 같은 생각을 부른다. 어제와 같은 습관적 행동들이 당신의 미래에 어제와 똑같은 경험을 만들어내고 그 결과 당신은 매일 똑같이 느낄 것이다. 어제가 내일 같고 내일이 어제 같은 결국 당신의 과거가 곧 당신의 미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같은 생각들과 같은 행동들은 당신의 뇌에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자동 프로그램이 된다. 하도 많이 해서 의식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고 전혀 힘이 들지 않는 일이 되는 것이다. 신경과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 하나가 함께 발화하는 신경세포들은 함께 고정된다는 것이다. 당신의 뇌가 같은 방식의 발화를 반복할 때마다 당신은 같은 수준의 마음을 재생산하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변하고 싶다면 먼저 무의식적인 자아를 의식해야 한다. 곧 습관적이고 자동적으로 하던 행동을 멈춰야 하는데 그 순간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불편함이다. 뇌는 익숙한 것을 좋아한다. 익숙한 것은 안전한 것이고 그것은 기분이 좋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느끼게 한다. 뇌는 새로운 것을 낯설다고 느끼는데 낯설다는 것은 불확실하다는 것이고 불확실한 것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지 알 수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변화란 오랫동안 무의식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생각한 결과 고정되어 버린 신경 회로를 바꾸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변화를 시도한다면 그런 변화에서 오는 불편함을 잘 견뎌낼 수 있다. 변화의 한가운데서 우리가 맞서 싸우는 감정이 사실은 우리 몸의 화학적, 감정적 중독들을 없애려고 하기 때문이란 걸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잘 받아넘길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변화를 겪는 그 과정을 영원히 어두운 밤을 지나는 때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불사조가 스스로를 태워서 재가 되는 과정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자아가 태어나려면 옛 자아가 죽어야 한다. 당연히 그런 일이 쉬울 리가 없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를 두려워하지 않을 인간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빈 공간 혹은 미지의 세계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편안해지는 법을 배워야 한다. 너무 혼란스럽고 앞에 무엇이 있는지 볼 수 없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과정이 너무 힘들다고 말한다면 미래를 예측하는 최고의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새로운 자아가 태어날 때까지 신경 단위의 새로운 연결을 발화해야 하고 매일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기로 의식적으로 선택함으로써 그 연결을 굳혀야 한다. 뇌로 하여금 이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고 강화시켜서 우리의 몸이 그 신호에 따라 나오는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그 단백질의 표출이 생명의 표출이 되고 생명의 표출이 곧 건강한 몸이라면 그때 구조적, 기능적으로 새로운 수준의 건강한 삶이 뒤따르게 될 것이다. 그때 새로워진 마음과 새로워진 몸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경험을 해야 한다는 말이 되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경험의 최종 산물이 느낌이고 감정이라고 했을 때 그 경험을 하기 전에 의도적으로 그 감정을 강하게 느끼는 방식, 다시 말해 미래의 어떤 결과를 진실로 집중하며 의도할 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외부의 환경보다 내부의 생각을 더 현실처럼 만들 수 있다면 우리 뇌는 그 둘 사이의 차이를 분간하지 못하고 우리 몸은 바로 그 순간에 미래의 새로운 사건을 경험하기 시작한다. 당신이 원하는 선택과 행동과 경험의 그 새로운 시리즈를 머릿속에서 충분히 반복하며 거듭해서 같은 마음을 생산하면 당신의 뇌는 그 경험을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보려고, 즉, 그 경험이 일어난 때의 마음을 보려고 새로운 신경 회로를 구성하면서 물리적으로도 바뀌기 시작한다. 몸의 구조가 기능을 진짜로 바꾸는 것이다. 그러면 그때부터 당신의 뇌와 몸은 똑같은 과거 속에 살기를 그치고 당신이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새로운 미래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일은 머릿속 시연을 통해 가능하다. 머릿속 시연이란 간단히 말해 눈을 감고 어떤 행동을 하는 모습을 반복 상상하는 것으로 원하는 미래를 머릿속에서 되새기면서 되고 싶은 것을 상기시키는 훈련이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원하는 미래의 행동을 생각하게 되고 어떤 선택을 내려야겠다고 머릿속에서 계획하게 되며 새로운 경험에 마음을 집중하게 된다. 원하는 새로운 현실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뇌 속에 더 많이 새겨 넣으면 넣을수록
그것이 자료가 되어 머릿속에서 더 나은 모델을 창조하게 되고 따라서 당신의 의도와 기대는 더욱 커질 것이다. 다음으로 당신은 그런 당신의 생각과 의도를 기쁨이나 감사 같은 고양된 감정 상태와 의식적으로 결합시킨다. 그 새 감정을 끌어안고서 좀 더 흥분된 상태가 되면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날 때 나타날 신경화학 물질이 당신 몸을 휩싸게 된다. 당신 몸이 미래의 경험을 미리 맛보게 되는 것이다. 당신의 뇌와 몸은 삶에서 실제 경험을 하는 것과 그 경험에 대해 단지 생각만 하는 것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다. 신경화학적인 면에서만 보면 둘은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신의 뇌와 몸은 현재 그 새로운 경험을 실제로 하고 있다고 믿기 시작한다. 산만해지지 않고 미래의 사건에 집중하는 것으로 당신은 몇 분 동안에 과거의 자아와 연결된 신경회로의 양을 줄일 수 있고 그렇게 오래된 유전자들을 끄기 시작하면서 새 신경회로들의 불을 켜 서로 연결을 짓게 되며 이 새로운 신경회로들이 적합한 신호를 보내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유전자들을 활성화한다. 당신 뇌 속의 회로들은 당신이 머릿속으로 시연하는 것을 반영하기 위해 스스로를 재조직하기 시작한다. 당신이 계속해서 강력하고 긍정적인 감정으로 그 새로운 생각들을 하고 머릿속 이미지들을 그려간다면 당신의 마음과 몸은 하나가 되어 일하게 되고 당신은 곧 새로운 존재 상태에 있게 된다. 이 시점이 되면 당신의 뇌와 몸은 더 이상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미래로 향한 지도가 된다. 당신이 마음속으로 만들어낸 바로 그 미래 말이다. 디스펜자는 이러한 머릿속 시연을 가장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명상을 소개하고 있다. 명상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일반적으로 명상이라고 하면 비현실적인 것이나 접근하기 어려운 것, 우리 능력을 넘어선 것쯤으로 여기기 쉽다. 또 명상을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는 맞지 않는 타종교의 영적 수행법으로 간주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가 하면 셀 수 없이 많은 명상의 종류에 압도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주저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명상이란 그렇게 어려울 필요도 없고 혼란스러울 필요도 없으며 또 기괴할 필요도 없다. 디스펜자는 명상을 이렇게 정의했다. 분석적인 마음을 넘어서 깊은 의식의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 그저 마음을 고요히 하고 이 시간을 통해 나의 고정된 과거의 뇌의 신경회로를 끄고 새로운 신경회로에 불을 켜는 시간인 것이다. 명상은 어떤 결과를 의식적으로 분석하거나 사고하는 일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믿고 그것에 자기를 내맡기는 것이다. 명상에 대해 자세한 설명과 함께 명상 때 필요한 가이드까지 잘 설명되어 있는 책은 이 책이 유일한 책이 아닐까 싶을 정도이다. 만약 지금 자신의 인생이 너무 싫고 바뀌고 싶다는 강한 마음이 있다면 꼭 이 책을 사서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다. 변화를 바라는 강한 마음이 있다면 이 책은 당신을 틀림없이 당신이 원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도록 당신의 의심까지 모두 해결해 줄 것이다.